게임할 때, 테니스 게임을 할 때 스트로크에 대한 정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첫 게임을 이기는잖아요. 1대 0으로 첫 게임을 이기면은 상대를 이길 확률이 45%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첫 게임을 잘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상대의 첫 서브를 초반에는 안정성과 코스 위주로 리턴하라는 것입니다. 리턴을 너무 처음서부터 너무 강타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초반에는 안정성과 코스 위주로, 코스가 어디로 해야 되는 건 아시죠? 발밑으로, 발밑 치기 어렵게 서비스 라인 구석입니다. 거기로 치면은 가장 받기 어려운 자리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리턴해야 하는 바로 그 장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서비스 라인 그 구석쟁이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세트에 쇼트 한 번은 쓰면 돼요. 근데 써도 되는데 안 쓰면 그거 손해잖아요. 그 다음에 로브 한 번.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딱 네트 점령하고 올 때 폼을 전혀 한 템포 늦춰 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야만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성급하게 치다 보면 오히려 그거 잡히기 쉬워요. 뛰어 들어오는 걸 보고 탁 치는 척하면서 살짝 들으면 전을 뒤로 띄우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세트에 한 번은 사용해라 이겁니다. 자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서비스 리턴을 할 때는 앞으로 들어가면서 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에러가 적어요. 오히려 뒤에서 기다렸다가 한 템포 뭐 천천히 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리턴할 때는 앞으로 들어가면 마주 들어가면서 볼을 치는 게 에러가 훨씬 적다 이겁니다. 리턴하기도 좋고 짧은 볼은 짧게 해라. 스트로크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짧은 볼은 짧게 쇼트 넣잖아요. 상대방의 친 볼이 짧은 경우에 짧게 넣으면 내가 따를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 또는 다운드 라인으로 쳐라. 다운드 라인으로 쳐라. 짧은 공은 다운드 라인으로 치면 포인트 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네트는 이렇게 중앙이 낮게 돼 있잖아요. 91cm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운데로 쳐라 이겁니다. 가운데로 치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미루다가 못 치는 경우도 있고 또 네트 중앙이 가장 낮기도 하고 또 설령 상대방이 받았다 하더라도 각도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근데 사이드로 뺐을 경우에는 각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더 수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많이 치는 게 좋죠. 하여튼 복식에서는. 그래서 복식에서는 주로 중앙을 노리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네트를 이미 점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밑으로 쳐야 되겠죠. 그럼 또 이 상대방이 네트를 점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프로치를 어떻게 쳐야 되겠습니까? 로브를 띄우는 겁니다. 로브도 가운데로 띄우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아주 여러 뒤로 전이 뒤로 살짝 띄우면 좋을 것 같지만 가운데로 띄우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로 띄우면 각을 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수비하기가 더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띄고 내가 오히려 상대방은 그럼 밀려나가잖아요. 같이 나가잖아요. 한 사람만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네트를 점령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프로치는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상대방이 뒤에 있을 때는 백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어프로치. 두 번째는 쇼트를 넣고 들어가는 거. 세 번째는 상대방이 들어와 있을 때는 로브를 띄워서 뒤로 밀어내고 들어가는 거. 이게 어프로치 샷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윙은 빠를수록 효과가 있고 에러도 더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뭐 드라이브를 살살 이렇게 민다면 더 에러가 많아요. 딱 쳐라 이거야. 스윙을 제대로 끝까지 쭉 밀어서 쳐라 이거죠.
드라이브 스윙은 빠를수록 좋다. 그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우 받는 볼이나 위급할 때는 로브를 되도록 중앙으로 높게 올려라. 아까 말씀드렸죠. 각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발을 많이 움직여서 스텝을 완벽하게 잡아서 스탠스를 갖춰서 볼을 할 수 있다면 안 되는 볼도 있긴 있지만 최대로 발을 움직이는 것을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주로 좀 그래가지고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발을 적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에러가 많다는 걸 알아서 내가 조언을 구했어요. 어떤 나이 드신 분한테 조언을 들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이 들어가지고 서로 뭘 이렇게 지적하면 좋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저분을 보세요. 저분 보니까 발을 잘 안 움직여. 저분은 아마 틀림없이 에러가 많을 겁니다. 정말 발을 안 움직여 치니까 에러를 많이 해. 근데 저분을 또 보세요. 하고 저쪽에서 게임하는 분을 봐. 저분은 발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에러를 잘 안 하실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만 하고 딱 말았어요.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조언을 한 게 아니라 보고 배워라 이거죠. 그래서 잔발을 많이 움직이도록 했더니 에러를 많이 줄이겠더라고요. 백스윙을 빨리 하면 빠른 공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백스윙을 천천히 해가지고 그걸로 맞춰가지고 리듬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엔 볼이 갑자기 빨리 오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수들을 지도할 때 백스윙을 빨리 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백스윙 빨리 해! 백스윙을 빨리 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백스윙을 빨리 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마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백스윙을 늦게 했을 때는 빼질 못했는데 어떻게 칩니까? 백스윙을 빨리 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특히 멀리 있는 공을 쫓아갈 때도 백스윙을 하면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쳐야 되는데 가가지고 백스윙 해가지고 치려고 그러니까 늦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는 것. 또 상대방이 각도가 많은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만 각도를 줄일 수 있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저쪽으로 가는 볼을 여기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하면 각도를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골키퍼들이 하듯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옆으로 가라. 그래야지만 각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덜 뛴다 이거죠. 이렇게 가면 굉장히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스트로크 할 때는 볼을 앞에서 맞추도록 해야 힘이 실리죠. 에러도 죽게 된다는 것. 그 기본적인 말이죠. 되도록이면 뭐 단식 게임에서 많이 그렇게 해야 되죠. 되도록이면 튀어오르는 라이징 볼을 쳐라. 오르자마자 때리라는 얘기죠. 근데 뭐 복식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쳤다가 더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늘 그렇게 치면 포칭 당하기도 오히려 더 쉬워요. 포칭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다 유심히 보고 한 번 늦춰서 치면 꼼짝도 못하죠. 나가면 빼면 되니까. 다음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가 볼을 치면 더 파워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잔발을 많이 움직여라 이겁니다. 공을 치기 위해서 스탠스를 갖출 때는 잔발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백스윙을 빨리 해야 강한 공도 빨리 칠 수 있다. 볼을 크로스로 치게 되면 에러도 적게 되고 상대방을 더 많이 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많이 쳐라는 거죠. 어프로치 샷에는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걸 센터 디올이라고 말해요. 센터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각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을 칠 때는 손목을 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볼을 칠 때만은 고정해라. 포핸드 스트로크를 제외한 모든 그립은 백그립으로 하라. 보통 보면 이제 서브 같은 경우에 이 그립을 잘못 배워가지고 배운 사람은 서브를 강하게 넣을 수 없고 에러도 많더라고요. 잘 치는 사람인데도 그 그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주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임팩트는 앞에서 해라. 대못을 박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못을 박을 때 못이 작다면 그냥 이렇게 맞춰도 되지만 대못은 팍 밀어서 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플로스로를 길게 해라.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종이컵을 하나 들고 있다고 종이컵에다가 공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에러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볼을 한 30개를 쫙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플러스로는. 그 다음에 볼 칠 때는 반드시 발을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해라. 들어가면서 때리는 게 유리하죠, 아무래도. 스트로크 칠 때는 체중 이동을 뒤쪽 다리부터 앞쪽 다리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쳐라. 그다음 슬라이스는 라켓을 눕혀서 깎듯이 스윙해라. 다 아는 사실이고, 리턴 에이스보다 정확한 리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턴을 너무 강타를 치는 것보다는 리턴할 때는 백스윙을 작게 하고 상대방의 그 날아오는 볼의 파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스윙을 작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소리트 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리턴할 때 상대방의 서브가 약하면 로브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많이 뛰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진영을 깨는 게 좋습니다. 몸은 항상 볼을 향하게 시선을 집중하라. 상대방이 임팩트 할 때 공과 상대의 라켓면을 보고 예측을 빨리 해라. 모든 공은 상대방의 라켓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라켓면을 정확하게 봐. 상대방의 라켓면을 빨리 봐야만 예측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짧은 공도 다 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 공이 네트를 넘어올 때 공의 스핀이 어떤가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깎였는지 감겼는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맞았는지 이런 것도. 내가 친 공이 상대방 코트로 바운드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대비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게 치는 것보다도 일관된 샷이 더욱 유용함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아주 평범한 샷 있죠. 항상 같이 스트레이트로 다운 더 라인으로 별로 안 치고 계속 그저 항상 일정하게 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테니스는 확률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많이 움직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겨우 받을 수만 있게끔 일부러 끊을 수 있는 것도 일부러 계속 상대방이 멀리 뛰어가 다니도록 하면 힘도 빠지게 되고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하면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라는 것입니다. 포핸드가 왔을 때는 반드시 풀스윙을 하십시오. 쓸데없는 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풀스윙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트로크에 대한 정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